자, 오늘 배울 차례는 대표 뽑기라는 것을 하기 전에 이제 조합이라는 것을 알려줄 거예요. 저번에는 이제 순열이라고 해가지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배웠었죠? 오늘은 조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조합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은 n명이 있는데 n명 중 r명을 뽑아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순열이었어.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 근데 여기서 n명 중 r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뽑기만 하는 것을 우리는 조합이라고 합니다. n명 중 r명을 뽑는 방법이야. 그냥 뽑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럼 어떤 얘기냐? 자, 여기 학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내가 이번에 2명의 청소할 주번을 갖다 뽑으려고 그래. 10명 중에서 2명을 뽑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죠? 첫 번째 주번 뽑는 가지수가 10명 중 1명일 거 아니야. 그치? 10가지죠. 뭐 얘가 뽑혔다고 쳐. 그럼 두 번째 뽑는 가지수가 몇 가지죠? 9명 남았으니까 9명 중에 하나겠죠? 그럼 뽑히고 뽑혔으니까 곱이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얘가 뽑히고 얘가 뽑힌 이런 2명을 뽑은 다음에 순서대로 나열한 게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하죠? 봐봐. 얘가 뽑히고 얘가 뽑히나 얘가 뽑히고 얘가 뽑히나 어차피 2명 뽑은 것은 똑같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얘네들이 바뀌는 경우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 2명이 바뀌는 경우가 몇 가지야? 2가지죠. 얘냐, 얘냐 이렇게 그걸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10명인데 3명을 뽑는데 3명을 10명 중에서 3명 뽑는 방법 몇 가지냐? 첫 번째 뽑는 가지수 10. 그쵸? 두 번째가 9. 세 번째 뽑으면 8. 이거죠? 그걸 뭘로 나눠야 될까? 뭘로 나눠야 될까? 3명을 뽑았어. 얼마로 나눠야 돼? 얘네들이 뭘로 나눴어 아까? 둘이 바뀌는 경우라고 했죠. 순서가 바뀌는 거. 그러면 3명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몇 가지야? 3명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 아니죠. 민석이는. 어? 에이, 왜 이래. 3명이 순서대로 서는 방법이 몇 가지야? 어? 6개죠. 민석이, 그 다음에 준혁이, 보민이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러면 민석이가 섰을 때 준혁이하고 보민이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보민이 나올 거고 준혁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준혁이 나오면 보민이 나오고 민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민이 먼저 나오면 이렇게 총 6가지 아니야. 3명이 순서대로 나가는 방법이 3가지, 2가지, 하나 이거 아니야? 그럼 얘는 3으로 나눈 게 아니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야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4명을 뽑았대. 어떻게 하면 되죠? 4명을 뽑는 방법은 10, 9, 8, 7을 얼마로 나누면 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하는 것이 조합이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알겠니? 그러면 이 조합은 이런 방법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방법으로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점이 있는데 이 7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직접 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맞습니까? 더 이상 있어 없어? 없죠? 20개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점이 지금 7개가 아니라 20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 계산할 수 있을까? 이렇게 20개면 계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직접 못 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고 쳐. 그러면 선분이라는 것은 이 6개의 점 중에서 몇 개의 점을 선택하면 되죠? 2개의 점을 선택하면 선분 하나가 결정이 되죠. 맞습니까? 얘하고 얘하고 선택되면 얘가 하나 결정되는 거고, 얘하고 얘하고 선택되면 이런 직선이 선분이 하나 결정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6개 중 2개를 선택하면 선분 하나가 결정이 되네요. 맞습니까? 그럼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아까 얘기한 6 곱하기 5를 뭘로 나누면 돼요?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죠? 6명 중에 2명을 주번으로 세우는 방법이니까. 그치? 그러면 15개. 그럼 얘 정말 20개가 7개였으니까 7개 중에 2개 선택하면 되니까 얼마야? 7 곱하기 6을 뭘로 선택해? 2. 얼마? 21. 왜 부족해? 어디서 하나 빠졌네? 이거 하나 빠졌네. 21. 11개죠. 됐어요? 여봐, 직접 이렇게 그리니까 하나가 빠졌잖아. 알아냈잖아. 그죠? 하나 부족한 걸 찾아냈잖아. 21개의 선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선생님 말대로라면요. 우리가 보통 하나를 가르쳐주면 너희들이 10개를 안다는 안 되지만 2개 정도는 알 수 있잖아. 자,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점들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삼각형이 이거 다 셀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다 셀 수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다 센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삼각형은 몇 개의 점으로 연결이 되면 돼요? 3개의 점으로 연결되지? 그러면 이 몇 개? 8개의 점 중, 8개 중 몇 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3개를 선택하면 되죠? 그러면 삼각형이 결정되는 거야. 그럼 8개 중 3개를 선택하는 방법은 8, 7, 6. 맞습니까? 그걸 뭘로 나누면 돼? 3, 2, 1로 나누면 되죠? 약분하니까 8, 7에 56개의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직접 세는 게 불가능했지. 56개나 되는데.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고. 그쵸? 이해돼요? 조합에 대해서? 이런 거구나. 자, 하나 더. 하나 더. 자, 이번에는 자, 이렇게 생긴 평행한 평행사변형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중에서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마 너희 초등학교 때 경시대회나 이런데 왕수학 경시대회나 이런데 나가면 이런 비슷한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얘네들로 나올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총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있고요. 열세, 얘도 평행사변이잖아. 14, 15, 16, 17, 18, 19, 엄청 많죠? 이런 젠장, 이거 어떻게 세? 근데 초등학교 때는 직접 셌어요. 하나짜리로 돼 있는 거, 2개짜리로 돼 있는 거, 3개짜리로 돼 있는 거, 4개짜리로 돼 있는 거 해가지고 다 셌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는.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자,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은 잘 들어. 잘 들어요. 평행사변형이라는 것은 두 개의 평행한 직선과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으면 하나가 결정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아까 평행한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었고요. 이쪽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맞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1번 이 하나를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했을 때 이 다섯 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면 되죠? 아무거나 두 개만 선택하면 두 개가 하나 결정이 되죠. 맞습니까? 그럼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돼요.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나,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나. 평행사변형 모양은 똑같죠? 그러니까 조합이야. 순서가 필요 없단 말이야. 그 다음 다시 이쪽에서 1번, 2번, 3번, 4번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면 되죠. 만약에 내가 준영이가 이걸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럼 평행사변형이 이거 하나로 결정이 되잖아.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러면 5개 중에 2개를 선택하고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 다음에 둘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가지수와 이 가지수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곱해야죠. 이유는 얘가 선택되고 얘가 선택돼야 얘가 선택되는 것만으로 평행사변형이 돼? 아니죠. 얘가 선택되는 것만으로 평행사변형이 돼? 안 되죠. 얘가 되고 얘가 돼야 결정이 되지. 맞죠? 그러면은 각각의 이 경우의 수들은 과정이죠. 그러니까 곱이야. 선생님이 그래서 곱의 법칙, 합의 법칙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그러면 5개 중에 2개 선택하는 방법은 5 곱하기 4를 2 곱하기 1로 나눈 거. 맞죠? 몇 가에? 10가지. 이 5개 중에 2개 선택하는 방법이 10가지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얼마?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니까 6가지. 이쪽에서 2개 선택하는 게 6개라는 말이야. 둘이 어떻게 한다? 곱하면 60개의 평행사변형이 그려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됩니까? 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조합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대표 뽑기 3번을 보도록 할게요. 책으로 돌아가서. 엄청 쉬워, 여기서 나오는 것은. 자, 4명의 후보가 있는데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는데 그러면 반장 뽑는 방법 수가 몇 가지야? 반장 뽑는 거 4명 중에 1명일 거 아니야. 4가지죠. 맞습니까? 그럼 반장이 뽑혔어. C가 반장을 뽑혔다고 칩시다. 그럼 부반장 뽑는 방법은 3가지죠. 그럼 부반장이 A로 뽑혔대. 마지막으로 서기 뽑는 방법은 2가지죠. 그럼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면 돼, 안 돼요? 반장, 부반장, 서기가 순서가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는. 그죠? 3명을 뽑아놓고는 얘네 셋 중에서 얘가 반장했다가 얘가 반장했다 이럴 수 있어요? 아니잖아. 그럼 얘는 그냥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과 똑같은 거죠? 4명 중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과 똑같단 말이야. 그럼 답은 4, 3, 12, 15판이니까 24가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뽑는 방법은. 그런데 똑같이 3명을 뽑긴 하는데 얘네들은 서로 3명을 그냥 대의원 3명만 뽑으면 돼. 그럼 얘네들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지. 맞죠? A, B, C, D 4명 중에서 B, C, D가 뽑혔다고 쳐. 그럼 B 뽑고 C 뽑고 D 뽑으나 D 뽑고 C 뽑고 B 뽑으나 C 뽑고 D 뽑고 B 뽑으나 똑같잖아. 3명만 뽑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뭘로? 3명의 순서가 바뀌는 가지수로 나눠준다고.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면 답은 4가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1번은 우리는 저번에 배운 순열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2번은 방금 배운 조합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순서가 바뀌냐 안 바뀌냐에 따라서.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밑에 문제 물어볼게요. 확인사. 자, 5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우리 민서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회장 몇 가지? 뽑는 가지수? 그렇죠. 부회장은 4가지. 뭘로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그러면 20. 가지라는 얘기야. 대의원 2명을 뽑는 가지수는 먼저 1명을 뽑았고 다른 1명을 뽑았죠. 근데 걔네들이 순서가 바뀌어도 되죠. 2명이 순서가 바뀌는 경우는 이거였단 말이야. 얼마? 10가지. 이해돼요? 자, 글짓기 대회에서 동원, 재석, 호동, 용만, 명수, 제동. 얘는 다 연예인 이름 같은데? 그쵸? 이 동원이 누구야? 강동원, 재석이 유재석, 강호동, 김용만, 박명수, 이재동. 아, 김재동이야? 이렇게.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여. 3명을 뽑으려고 한다. 3명을 뽑으려고 하는데 호동이는 반드시 뽑혀야 된대. 그러면 반드시 뽑혀야 되는 사람은 그냥 뽑아놓으면 되죠.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그냥 뽑았다 쳐 그냥 무조건. 그러면 우리는 나머지 2명만 나머지 사람들 몇 명? 하나 둘 셋 넷 5명 중에서 2명만 뽑으면 되죠. 그 2명이 용만 제동 뽑든 제동 용만 뽑든 상관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 말은 5명 중 2명을 뽑는 가지수가 되겠죠. 호동은 미리 뽑아놨으니까. 이해돼요? 얼마? 5 곱하기 4고 2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야. 답은 몇 가지? 10가지다. 이렇게 구하라고. 이해됐습니까? 확실히? 이게 대표뽑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이건 다 얘기를 했었죠. 자, 4개의 점이 있는데 4개의 점 중에서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가 알아. 4명 중에서 몇 개 뽑으면 되냐? 4명 중 2개 뽑으면 되는 거죠? 4개 중 2개 뽑으면 되는 거죠? 4개 중 2개 뽑으면 되는 거야. 3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4개의 점 중에서 3점만 내가 선택을 하면 삼각형 하나 결정이 되잖아. 맞지? 얼마? 4개 중 3개를 뽑는 가지수야. 그럼 4개 중 2개 뽑는 가지수는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는 거고,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래서 슥슥슥슥 얘는 4가지 이 삼각형이 나오고요. 얘는 6개의 선분이 나온다. 실제로 바보같이 이거 딱 나오면 직접 하나, 둘, 셋, 넷, 5, 6개 나오는구나. 삼각형은 또 하나, 둘,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해야 셋, 뭐 이런 식으로 또 다 해보지 말고, 그렇죠? 해보지 말고 방금처럼 그렇게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거 아니야. 이런 쉽게 구하는 방법들을 알려주면 그걸로 풀어야지 직접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자기가 뭐 까먹었고 어떻게 한다 시험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뭐 직접이라도 해봐야 되긴 하는데, 만약에 점이 4개가 아니라 10개, 20개 이러면은 직접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점에서 3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와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한다고? 6개 중 삼각형의 개수는 3개를 선택하면 되고 6개 중 선분의 개수는 2개를 선택하면 되죠? 얼마?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는 거고요. 얘는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는 20개, 얘는 15개. 이렇게 답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알겠죠? 다음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할게요. 자, 최단 경로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데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 방법은요.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을 써. 몇 가지야, 여기서 한 가지밖에 없죠.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죠. 여기도 여기 한 가지밖에 없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잖아. 최단 경로로 가는 방법은.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로 가는 방법수를 어떻게 구하냐? 이 방법수와 이 방법수를 더하면 돼요. 둘이 더하면 얼마? 두 가지죠. 이렇게. 둘이 더하면 3이죠. 왜? 여기서 여기까지 두 가지에다 이렇게 오는 거.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오는 거. 그러니까 세 가지란 말이야. 여기는 둘이 더하면 네 가지. 더하면 세 가지, 더하면 여섯 가지, 더하면 10가지. 더하면 네 가지, 더하면 10가지, 더하면 20가지. 더하면 5가지, 더하면 15가지, 더하면 35가지. 즉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방법수는 35가지다라는 얘기야. 최단 경로. 이렇게 구하는 방법 하나와 두 번째 다른 방법을 알려줄게요. 이거는 여기서 책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몇 칸이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네 칸이 있죠. 맞습니까? 네 번을 일단 일로 가기만 하면 되잖아. 어찌됐든. 위로는 몇 번 가면 되죠? 위로는 무조건 어찌됐든 세 번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자, 내가 그냥 안분 경로를 하나 그려볼게요. 자, 이쪽으로 몇 번 왔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왔지? 위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왔죠? 맞습니까? 그러면 총 몇 번 왔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즉 여기에 4개, 여기에 3개니까 총 7을 7번이야. 7을 나열하는 방법수 몇 가지죠? 이거에서 이쪽으로 4번이고 이쪽으로 3번이었죠. 4개를 나열하는 방법. 그리고 이쪽 3개를 나열하는 방법. 이렇게 나누면 바로 나옵니다. 슥슥슥슥 슥슥슥 7호 35 맞지? 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너희들이 지금은 너희들한테 설명하기 좀 곤란해.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설명하기 곤란한 이유는 너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것을 배웠을 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가로 세로의 총 개수에서 가로 세로 다 합쳐서 7개잖아. 에서 가로의 길이가 나열되는 거, 세로의 길이가 나열되는 걸로 나누면 바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호수가 여기를 이렇게 막고 있대요. 호수가.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물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자, 우리는 이걸 고등학교 용어로 톨게이트법이라고 합니다. 톨게이트가 뭡니까? 너희들 아빠 차 이렇게 타고 가다가 보면은 고속도로를 지나서 어딘가를 가야 돼. 그러면 반드시 거쳐야 될 요금소가 있죠. 요금소를 톨게이트라고 하잖아. 그죠? 반드시 그 요금소를 거쳐야 고속도로를 탈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반드시 거쳐야 될 지점은 어디냐면 보통 이 호수를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보시면 돼요. 이 지점 반드시 이쪽 방향으로 갔을 때 여기로 거쳐야죠. 여기 안 거치고 갈 수 있습니까? 이쪽 방향으로 왔을 때 반드시 거쳐야 돼. 맞죠? 맞죠? 호수를 너희들 이렇게 놓으면 좀 어려우니까 호수를 좀 더 크게 그릴게요.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반드시 거쳐야 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일로 와야 되니까 여기를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D라고 할게요. 그러면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야. 맞죠? 그러면 A에서 C를 거쳐서 가는 방법은 아까처럼 똑같이 여기가 11이었죠? 1111 여기서 1을 써주는 이유는 여기로 가는 방법 수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2개, 3개, 4개, 5개 3개, 6개, 10개, 15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15개라는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거밖에 없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를 거쳐서 가는 방법은 총 몇 가지야? 총 몇 가지야? 여기까지 15개인데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냥 15개죠 그냥. 맞지? 여기 15개 다음에 그대로 와야 되잖아. 더 여기서 변수가 있어? 없잖아. 어디로 다른 샛길로 빠진 데가 없잖아.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은 여기도 한 가지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로 가버리면 최단 경로가 아니죠.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면 맞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여기 한 가지야. 일로 가는 것도 다 한 가지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일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네요. 한 가지고 여기 15가지네요. 둘이 곱해 더해. 둘이 곱해 더해. 아, 더해야 돼 곱해야 돼. 확실하게 얘기해. 더해야죠. 왜? 한 가지만으로도 결과가 만족하잖아. 맞죠? 얘만으로도 결과에 도달하잖아. A에서 B까지 갈 수 있잖아. 한 가지 사건으로 결과에 도달하면 더한다고 했어. 맞죠? 과정이 아니잖아. 답은 16가지. 이해됩니까? 이런 부분들로 응용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볼게요. 학교에서 우체국을 거쳐서 가야 돼. 그러면 자, 학교에서 우체국으로 먼저 가는 가지수부터 볼게요. 1, 1, 1. 여기가 2, 여기가 3이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학교에서 우체국으로 가는 가지수는 몇 가지? 3가지야.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우체국에서 집으로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따진 거야. 그러니까 1, 1, 1, 1. 그럼 몇 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수가 집으로 가는 방법수가 4가지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그렇지. 정확하게 이제 아는 거야. 곱해야죠. 아까와는 다르게 얘는 여기를 거쳐서 여기서 거쳐서 이 과정이고 얘가 과정이잖아. 처음에 우리가 물은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고. 그쵸? 이 사건만으로 집으로 갈 수 없죠? 또 이 사건만으로도 집에 갈 수 없지.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곱해야 된다는 얘기야. 얼마? 12가지. 알겠어? 준혁이 알겠어? 확인 9번. A점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 이거 한번 지금 해봐요. 확인 9번 해봐. 지금. 꼭꼭꼭.
안 됐어? 자, 풀어봅시다. A에서 P로 가는 거 1, 1, 1, 1이죠. 여기까지. 맞죠? 더하면 2고 더하면 3이야. 더하면 3이고 더하면 6이야. 아, 여기서 여기까지는 6가지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은 마찬가지로 1, 1이죠? 여기 몇 가지? 2가지구나. 그럼 여기서 A에서 P까지는 6가지고 P에서 B까지는 2가지인데 거쳐서 가는 거니까 곱이죠? 12가지.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 아까 전에 쌤이 알려준 내용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풀면 돼요. 쌤이 아까 전에 알려준 내용은 요 사각형과 요 사각형을 보면 돼요. 그럼 가로 세로 다 합쳐서 몇 개입니까? 4개죠? 2개 2개니까. 그러면 4개를 다 나열한 다음에 2개 2개를 나열하는 방법. 곱하기. 여기는 가로 세로 합쳐서 2개죠? 를 하나하나로 나열하니까 어차피 이거죠?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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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6, 6이 12 이렇게 되죠. 굳이 1 안 해도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태 동안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21페이지. 요거 지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준혁이 됐어 안 됐어? 이 문제.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볼게요. 자기가 뭐에서 틀렸는지, 뭐가 자기가 잘못됐는지. 10명의 후보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 그러면 회장 뽑는 가지수 몇 가지? 10가지. 부회장은 9가지. 나눌 필요 있어 없어? 둘이 바뀌면 안 되잖아. 회장, 부회장이 바뀌면 안 되잖아. 90. 그쵸? 2번. 7개의 축구팀에서 한 번씩 시합을 한다는데 몇 번 시합을 치러야 됩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악수하는 거하고 똑같고 선봉개수하고 똑같아요. 자, 봐봐. 7개의 축구팀을 이렇게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 7명. 7개의 점이 있는데 축구팀이 점이라고 생각해. 둘이 시합을 한다라는 얘기는 두 팀이 이렇게 연결하면 시합 한 번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아, 그러면 7개의 점 중에서 두 팀을 뽑으면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얘 뽑고 얘 뽑으나, 얘 뽑고 얘 뽑으나 시합은 한 번이잖아. 순서가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죠? 아, 7개 중에서 7개 중 2개를 뽑으면 되는구나.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7 곱하기 6을 2 곱하기 1로 나누면 21번에 시합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 악수하는 것도 똑같아. 7명이 있는데 서로 한 번씩 악수하는 방법은 몇 개입니까? 똑같죠? 악수하는 것도 두 사람이 돼야 악수라는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2번. 부부와 자녀 3명으로 구성된 5명이 한 줄을 설 때 부부가 양 끝에 서는 경우는, 그럼 부부가 양 끝에 섰어. 엄마 아빠 양 끝에 서고 3명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일단은 둘이 양 끝에 서는 방법 수가 몇 가지야? 아빠 엄마 써도 되고 엄마 아빠 쓸 수도 있잖아. 그치? 2가지. 그 다음에 3명이 나열되면 되는 거죠? 얼마?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얼마? 12. 5번이죠? 너 뭘 그렇게 듣고 있어? 근데 왜 꽂고 있어? 다음. 1에서 5까지의 숫자가 섞인 5장의 카드가 있다. 뭐라고?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3자리의 정수는 1, 2, 3, 4, 5가 있는데 3개를 선택해서 뽑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죠? 이것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얘가 뽑았다고 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맞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3가지. 끝났죠? 5, 4, 20, 2, 3, 60개. 그러면 2장을 뽑았을 때 40 이상이 돼야 된대. 40 이상이면 두 자릿수 중에서 얘가 4이거나 5.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여기는 몇 가지? 2가지. 자, 4가 됐다고 쳐. 그럼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5, 1, 2, 3, 5잖아. 4가지죠? 그치? 5가 돼도 여기 4가지죠? 한마디로 앞에는 2가지고 뒤에는 4가지란 말이야. 그럼 둘이 곱하면 몇 개? 8가지. 그래야 두 자릿수가 결정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럼 만약에 42 이상이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4가 뽑혔을 때 따로 하고 5가 뽑혔을 때 따로 해야지. 4가 뽑혔을 때는 42 이상이니까 나올 수 있는 게 2, 3, 5까지 뽑기. 이 3개밖에 안 되죠. 3가지란 말이야. 5가 됐을 때는 5는 이미 된 거고 1, 2, 3, 4까지 되는 거죠. 4가지. 그럼 총 몇 가지야? 더해야죠.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만족하는 거니까 7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42 이상 그랬다면. 알겠니? 그 다음 4번. 0, 1, 2, 3 중에서 3장을 뽑아서 3자리 정수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이렇게 3자리 수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0은 못 들어가잖아. 3가지밖에 안 되죠? 그럼 얘가 왔다고 쳐. 그럼 두 번째는 0 들어와도 되잖아. 이제 다시 3가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2가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총 몇 가지? 9, 2, 18, 18가지. 알겠어? 준영이? 이렇게 어렵게 배운 것을 복습을 하고 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문제 풀 때도 또 모릅니다. 또 몰라요. 자, 5번. 7개의 점이 있다. 삼각형의 개수는. 7개 중에 3개만 선택하면 삼각형 하나가 결정이 되지. 그래서 7개 중 3개를 뽑는 가지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3개가 바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35가지. 1번이 답이 되잖아. 됐어요?
A, B, C, D, E 다섯 개의 물건을 일렬로 지었는데 A, C, E가 나란히 놓이도록 뭔 소리입니까? 얘가 이웃하도록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그러면 A, C, E가 이웃해야 돼. 그러면 얘를 하나로 보라고 했죠? 그럼 하나, 둘, 세 개가 나열되는 거죠? 맞습니까? A, C, E가 있고 B, D가 이렇게 있는데 이 다섯 개 중에서 얘는 하나로 본단 말이야. 뭐 하나, 둘, 세 개. 얘네들은 항상 모여 있어야 되니까. 얼마?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 다음에 얘네들이 바뀔 수 있죠? 얘네들이 바뀌는 경우가 몇 가지야? 마찬가지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이해돼요? 그러면 얼마? 36까지.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수학책 4권에서 국어책 5권에서 수학책 2권하고 국어책 2권 4권 중에서 2권 사고 5권 중에서 2권 산대. 그러면 얘네들의 순서가 바뀌어도 돼? 안 돼? 순서가 내가 4권 중에서 2권을 고르는데 1, 2, 3, 4라는 4권의 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번 고르고 2번 고르나 2번 고르고 1번 고르나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얼마? 4 곱하기 3, 2 곱하기 1. 이게 4권 중에서 2권을 고르는 거야. 국어책도 5권 중에서 2권을 고르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고? 얘도 2권 사고 얘도 2권 사야 되잖아. 그러면 2권 산 총 4권이 돼야 뭐가 되는 거야? 결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곱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쓱 5, 4, 20, 2, 3, 60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제 풀 수 있겠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는 단원을 모두 배웠어요. 모두 배웠고요. 모두 배웠고 이 경우의 수가 왜 중요했냐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원이 뭡니까? 이제 확률이에요. 자, 확률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전체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중에서 그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야. 이게 확률이야. 그러면 내가 경우의 수를 못 구해. 확률 할 수 있어 없어? 확률이라는 게 경우의 수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치? 그럼 경우의 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경우의 수를 몰라. 못 구해. 그러면 못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바탕이 돼야 확률이 진행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는데 A, B, C, D, E라는 5명이 있어요. 이 5명 중에 A, B, C가 이웃할 확률을 구하라 이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5명이 일렬로 서는 방법.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5명이 일렬로 서는 방법 중에서 3명이 이웃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3명이 이웃할 경우의 수는 하나, 둘, 3명이 나열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3명이 다시 바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게 그 확률이죠. 그럼 어떻게 돼? 쓱쓱쓱쓱쓱쓱 그 다음에 쓱 얼마야? 쓱쓱 얼마? 10분의 3. 이게 정답이죠. 30%의 확률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퍼센트로 따지자면 퍼센트는 곱하기 100 해야 되잖아. 그쵸? 30%의 확률로 A, B, C가 이웃해서 설 수 있다.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위에 거나 아래 거를 구할 줄 몰라. 경우의 수를 몰라. 못 구하죠.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은 항상 기본이 충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수학이야. 앞에 거를 못하면 뒤에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지금 방금 배운 경우의 수와 확률이 돼야 너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확률 통계라는 자 확률 다음에 그러니까 경우의 수 다음에 확률 다음에 그 다음이 뭐야? 통계야. 이 세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알겠니? 알겠어요? 자 이런 부분들이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 관계로 축제는 스텝 1, 2, 3가 아니라 1, 2, 3가 아니라 뭐야 저기 RPM에서
경우의 수 끝까지 가고요. RPM에서 경우의 수 끝까지 몇 페이지야? 17페이지. 17페이지까지 가고요. RPM에서 17페이지까지 가고 보민이하고 수연이는 잘 들어. 스텝 1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스텝 1까지. 알겠죠? 스텝 1까지만 하면 됩니다. 23페이지까지 숙제로 해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해보시기 바래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이고 잠깐 쉬었다가 좀 있다가 어차피 영어 들어야 되잖아.